남양주 화도, 수동, 평내, 호평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남양주 갑 화도, 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 빨리 와라 막 댓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금 네. 이번 주가 굉장히 바쁜 한 아주 주입니다. 뜨거운 한 아주 주입니다. 뜨거운 한 네. 주입니다. 당장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간 네. 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일단 어저께 제가 네. 그 보좌진들이랑 쭉 그동안의 자료와 뭐 이렇게 쭉 봤습니다. 네. 한 저녁 8시까지 쭉 계속 봤는데 예, 진짜 이런 분은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안 되고 네. 그 안 되는 이유는 입으로 중립성, 입으로 뭘 얘기하면서 네. 속으론 편파적인 분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명하신 분들이 그래도 네. 최소한 예. 입으로는 방송의 독립성, 그다음에 노조 활동도 뭐 필요하다. 네. 입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민주라는 단어만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로 시작하여 민주노총, 그다음에 언론노조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악의 범주에 넣는 것 같더라고요. 악이요? 악. 세상에. 네. 그리고 MBC를 뭐 사회적 흉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극단적인 극우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그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본인은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방송의 과거-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중단하라는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을 네. 대통령께 받아들이도록 건의해야죠. 예. 그게 그런-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 그런 시도는 전혀 없는 없을 뿐만 아니라 거부했죠. 국민의힘이. 네, 거부했고 예. 우원식 의장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민주당 당적 뭐 예. 버린 거 맞냐 이런 예, 식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지지자들은 얼마나 그 우원식 의장의 제안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네. 민주당은 예. 이진숙 탄핵과 네. 방송사법 강행을 중단하라. 네. 그리고 국힘은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중단하라. 이걸 패키지로 하셨어요. 맞습니다. 양쪽이 똑같이 예, 했어요. 약간 무기를 내려라 뭐 이런 투. 네, 그리고 9월까지 우리가 한번 논의는 해보자 국회답게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뇌 정말 저희도 고민했고 우원식 의장도 고뇌에 찬 결단이죠. 네. 그런 제안을 하면 예. 우리 지지자들한테 욕 먹을 거 뻔한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수용하겠다. 네. 그러면 우리가 수용할 테니 국힘도 수용하라. 네. 이게 저희가 과방위원 전체가 예. 그런 입장을 냈고 원내에 전달했고 원내도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네. 이진숙 방통위원 내정자가 우원식 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안 하면서 독립성 운운하는 건 그건 거짓말, 가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진실성은 없고 네. 당장 그 임시 방편용으로 청문회 통과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답변 중에 많은 게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적절하지 않다가 그게 1위 아닐까? 퍼센테이지 내보면 답변에. 예, 예. 그런 정도 수준이다. 예, 예. 그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네. 이제 청문회가 쭉 진행이 될 텐데 이틀 하는 거는 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하루 정도 하루 하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과방위 차원에서 이틀이나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할 이슈가 많은 분이다. 그런 거고 예.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는 네. 의원들이 증인 참고인을 신청하셨는데 네. 거기 70분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 여야 공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니 민주당? 여당은 예. 증인 1명, 참고인 6명으로 기억해요. 증인 하나, 참고인 6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 맞을 거예요. 예.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정말 증인 참고인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70명인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정우성 씨라든가 네. 뭐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해왔어요. 뭐라고? 정우성 씨는 예. 본인이 청문회에 올 경우 비본질적인 이유로 청문회가 주목받아서 예, 오히려 청문회의 본질이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미 영화 촬영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네. 참석을 못한다 이렇게. 예.
그리고 김규리 씨의 경우는 네. 과거의 상처가 너무 아파서 거긴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네, 뭐. 거의 제가 보기엔 마녀 사냥 당하듯이 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뜻을 밝혀왔어요. 존중해야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참고인들이 그렇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이진숙 체제, 네. 김재철, 김장겸, 안광한 체제 네, 그리고 네. 이진숙 체제죠. 네. 이게 그 체제에서 불이익을 당한 분들은 네. 거의 다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래요? 그럼 예. 어느 분들이 나오시나요? 뭐 예를 들면 박성재 사장 예, 나올 것 MBC 같고, 사장. 예. 예. 과거 MBC 사장인데 예, 그분도 박성재, 최승호 두 명은 백성문 녹취록 제가 2015년인가 그 폭로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녹취록 안에 이유 없이 잘랐다고 백성문 네. 씨가 얘기한 그 대목. 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분들이 네. 다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조 활동하면서 탄압받은 분들 네. 이진숙 체제에서 MBC. 예, MBC의 경우 다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증인 참고인이 최하 네. 출석을 할 분이 20분은 되시는 것 같아요. 참고인이 20명이다. 아니 증인이 예, 예. 와, 그리고 예. 참고인 몇 분 나오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시간이 예. 절대적으로 하루는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할 말이 다 많은 분들이세요. 네. 그 뭐 박찬욱 감독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예,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네. 오시라고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네. 이게 대중예술인들이 맞아요. 촬영 스케줄이 뭐 한 달 전에 잡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개월 전, 1년 예, 전 잡히니까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우성 씨의 주장에 공감이 좀 되네요. 네, 왜냐하면 또 출석 자체로 또 영화 배우기도 하고 뭐 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 발언의 내용과 상관없이 또 얼마나 또 악의적으로 또 보도를 하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그 갖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그런 쪽입니다. 그런 네. 어려움에 대해서는. 예. 언론 시민단체가 이진숙 후보자 자진 사퇴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죠. 예. 제가 보기에 이분은 이게 정치인이 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미 정치인 아닌가요? 왜냐하면 뭐 대구시장 그러니까 제도권에 출마도 했었고. 들어가요. 아, 국회의원?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네. 경선했다가 떨어지고 그랬죠. 그리고 대구시장은 컷오프 당했던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웃깁니다. 웃겨요. 예. 이건 왜냐? 예. 저보고 예. 정파적이라고 반대한 게 한 이유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방통위원 때. 네, 네. 제가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선출될 때 네. 저를 반대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이유가 예. 첫 번째가 제가 정파적이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좌파 어쩌고 그랬는데 저 좌파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정파적으로 민주당 사람이다. 네. 그래서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인데. 아니 그런데 국회의원이었다고. 이었다. 정당 소속 그러면 국회의원이었다. 국힘은 예. 이진숙 씨는 그러면 국회의원도 못 되고 떨어진 분은 정파적인 게 아니고 네. 국회의원 한 사람은 정파적이고 이런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국힘의 이중자 때 네. 너무 쩐다고 생각합니다. 야, MZ 세대 용어를. 제가 딸이 MZ 세대라 평소에 이렇게 씁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 시급 현안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꼽았어요. 사실상 지금은 그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로 네. 1인 체제로 운영이 좀 되고 있는데 2인 체제도 이게 불법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 1인 체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면 바로 이것부터 처리한다라는 입장인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 사유가 되는 저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법이고 그리고 탄핵 사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말은 MBC 장악하겠다 이게 내 미션이다. 그걸 만천하에 공개한 거죠. MBC 장악이 네. 내 미션이다. 네, 네. 만천하에. 그리고 그 말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네. 그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제가 확실하게 할게요.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용산을 향한 네. 메시지가 네. 기자들에게
인터뷰 형식으로 말하지만 네. 지금 이진숙 씨가 하고 있는 메시지는 네. 다 용산을 향한 것이라고 봅니다. V1, V2를 향한. 네. 예. 근데 본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는 방통위 설치법상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에요.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네. 2인 체제가 아니 2인 미완의 2인.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기회 방통위는 구성이 안 된 거예요. 5인이 돼야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상적인 방통위 체제라고 볼 수 없다. 없죠. 미완의 방통위. 예. 그러니까 2인 체제라는 없습니다. 2인 예. 체제라는 예, 건. 예. 2인 체제는 독임제에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방통위를 2인 체제에서 결정한다. 이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인 거예요. 5인이 돼야 완성되는 완전체인 방통위를 네. 2명이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체제 하는데 네. 그거 자체가 틀린 규정이에요. 그러면 전직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이런 그게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참 말장난. 형용모순적인 예, 주장을 형용 했죠. 모순이에요. 법적 형용 모순. 예. 그러니까 저는 법률가들을 사실은 존중하고 존경해 왔거든요. 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사시나 뭐 그렇습니다. 로스쿨을 해서 뭐 변호사 시험 통과하니까 늘 존경하고 존중했는데 네. 이번에 김홍일 위원장이나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태도를 보면서 존경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무슨 법이 저렇게 이연령 비연령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고 일어나. 예, 그래서 존중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두 분의 예를 볼 때. 물론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 네. 뭐 앞서 이제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는 네. 분이기 때문에 이런 네.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네. MBC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키거나 경우에 네. 따라서는 민영화까지 시키려고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네. 네,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2008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됐다고 보도된 네. MBC 장악 문건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문건을 이번에 꼼꼼히 보고 느낀 것. 네. 오탈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 그게 왜 그럴까? 네. 이게 교정을 일체 안 본 것 같으세요? 한국어 실력을 의심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느낌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보면 마지막 박스가 있어요. 예. 박스 안에 MBC 장악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박문진의 정수 장악회 그래서 그 주식을 팔고 뭐 어떻게 정리해서 민영화하는 방식. 네. 요거를 이진숙 씨가 추진한 것으로 보여요. 최필립 네.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만나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최필립 이사장은 그 이진숙 씨 주변은 최필립 이사장이 만나자고 했고 그걸 제안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나 최필립 씨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억울해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쪽에 이진숙 씨가 찾아왔다. 요렇게. 네네. 그래서 그 한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역 MBC를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요 시나리오가 네. 있는데 1, 2가 안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4만. 예. 4만이 뭐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벌점을 마구 늘려요. 예. 그래서 제어가를 취소해요. 예. 그런 다음에 이걸 불능화시켜요. MBC를. 예, 그런 예. 다음에 민영화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2단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벌점 아무거나 막 계속 매겨서 선방심이 지난 뭐 뉴스아이킥이라든가 뭐 시선집중이라든가 과도할이 많지 방심위의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법정 제재가 너무 많잖아요. 이래서 예.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예. 이 MBC 민영화에 대해서는 예. 그냥 이게 뭐 이진숙 씨가 처음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번 답변에서는 네. 뭐 전문가들과 상의하겠다 뭐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 근데 네. 그건 하겠다는 뜻이에요. 상의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상의해서 하겠다. 예, 상의하겠다까지 답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 서면 질의서에서 예. 그런데 그 가로 안에는 상의하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2008년 뉴라이트가 네. MB 정권 때 득세하면서 이 언론 쪽에서도 뉴라이트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2008년에 MB 때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검사 대통령 하에서 해보겠다 이런 어떤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그 세 번째 것. 네. 그래서 이 우선 중요한 거는 방문진법을 없애야
MBC를 민영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방문진법이 있는 한 네. 못한다 예. 일이고요. 그럼 두 번째, MBC를 불능화시켜서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 예. 벌점을 쌓아서. 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대하여 이게 종편 생길 때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게 일단 방송이 도입되면 없애기가 힘들다. 그렇죠. 이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아예 도입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MBC도 네. MBC를 중단시키려면 법원이 이 막무가내 유일임의 편을 들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MBC가 아주 중징계 받고 이런 15건 정도가 네. 있는데 예. 이거를 15건인가 16건인데 이거를 법원으로 가져갔어요. 네. 이 중에 14건이 MBC가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심의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법원이 제동을 안 걸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말이 안 돼서. 네. 심지어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 그래가지고 제재한 경우도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그래서 제가 여사님 그랬다고 저보고 네.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고 또 그런 분들이 에이? 계셔요. 그러니까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정말. 그러니까. 에이, 비웃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까지 해줘야 되나요? 친절하게 그걸로 설명. 제재받은 방송사도 있어요. 이게 법원 가면 이기지. 아니 SBS가 행정지도 받았잖아요. 아 여사 특검 그렇죠, 아니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예요. 근데 네. 그 행정지도도 싫어 우리는. 네. 나 법원 갈 거야. 네. 이러면 SBS가 이긴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MBC에 대해서 벌점을 100점 쌓아도 MBC가 14건을 이겨버리면 이게 주로 중징계예요. 중징계들 네, 네. 뭐 네. 과징금 말도 안 되는 그 날리면 네, 바이든 네. 날리면 바이든이 아니다 이거는 저기 하도 많아갖고 뉴스타파 관련한 네. 거 뭐 예. 여러 가지의 과징금 받은 거 예. 그게 이게 법원에서 예. MBC가 이길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점이 줄어요. 네. 이거 있고 또 하나는 방송사를 이제 제어가 취소하잖아요. 예. 그럼 방송사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MBC 사장을 친윤 사장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MBC를 중단시키잖아요. 그럼 사장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MBC를 되는데. 열게 법원에 네. 가처분 소송을 해야 되겠죠. 이걸 안 하면서 버티는 거죠. 사장이. 이럴 사람을 보내려고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에 내려보낸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법률적으로는 뭐 이런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친윤 사장을 내려보내서 MBC를 막 교란시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할 것 같다. 그게 무슨 노력입니까? 예, 뭐라고 그런 표현해요? 만행이지. 만행. 예. 제가 요새는 예. 격해지셨어. 옛날에는 그렇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귀에 다 들어와서 예. 더 꽂혀요. 예. 노력이 아니라 만행을 하겠죠. 그건 MBC 내부 몫이에요. 내부 몫이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방위원장인 한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써서 방송 장악을 막아 볼 겁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이진숙 탄핵 하시는데 탄핵이란 행정행위에 대한 탄핵이에요. 네. 그러니까 먼저 행정행위가 있고 있어야죠. 그리고 탄핵이 가는 거지. 네. 이진숙이 지금 후보 시절 후보 시절에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네. 제가 아주 지금 탄핵을 하라는 건 사람들 많아요. 제가 답변하다가 누가 탄핵을 하라고 지지자들이 메시지 제가 답변을 하다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이제 안 합니다. 예, 지금 파스 붙이고 오셨네요. 네, 저는 이제 여기 부러졌는데 하도 네. 써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아파요. 네. 왜냐하면 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 제가 국민소통위원장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지쳐가지고 예. 안 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을 보세요. 그게 네, 그냥 보세요. 보시면 다 해소가 됩니다. 이게 지금 자격이 없어요.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되어서 어떠한 이를테면 행정, 불법적 행정이. 불법적인 행정이 있어야 그걸 문제 삼아서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안 되면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미 아직 아니에요. 방통위원장이. 네, 임명장도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근데 그것도 되게 피곤하시겠어요. 지지자들마다. 피곤하지만 그거는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제가 생각해서 네. 답을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같은 답을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손가락이 이게 온전하지 않아서 복붙을 하셔야겠네요.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하면 똑같은 제가 내용을 복붙하는 건 또 좀 예의가 아닌 예의가 것 같아서 아니다. 어쨌든 그런데 네. 오늘도 제가 우원식 의장을 탄핵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이걸 삭제해 달라고. 아니 우원식 의장을 탄핵하자는 누가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네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와. 제가
댓글에다가 네. 이거 삭제해 달라고 왜 탄핵을 하자는 거예요? 협치 제안하셨다고요. 중재안 내셨다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중재안 내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시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래서 너네는 방송법도 통과 못 시킬 거고 이진숙도 탄핵을 못 할 거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문제다. 뭐 이런 식이라 제가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네. 방송법을 통과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제가 다 댓글을 달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가 국회의장이 네네. 적어도 여야를 설득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국회의장님의 소신은 개혁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나 쭉쭉쭉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100% 국민들을 설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 네. 집권하니까 최소 51%의 국민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의장님의 그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민주당한테 먼저 이진숙 탄핵을 중단하라 그러셔서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근데 네. 다 읽어보니까 양쪽 다 좀 한 발씩 물러나서 휴지기를 갖고 네.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라도 해보자더라고요. 네. 이걸 왜 수용 안 하지? 그래서 수용했죠. 예, 그런데 이거 이제- 탄핵 사유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일체 뭐 언급 뭐 받을 없었다가? 생각이 일도 없는 것이고 그게 가능성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24일 날 네. 우원식 의장이 입장을 밝힙니다. 내일이요? 네, 내일. 예. 네, 내일 오후에 기자회견인가 하신대요. 아, 예,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그 내용은 일단 중재안을 냈는데 네. 이게 무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실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동관, 김홍일 그리고 이진숙. 네. 예, 이렇게 또 이진숙도 또 길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 저는 불법행위하면 탄핵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기일이 예. 뭐 그게 한 달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알 수 없는 네. 상황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준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일주일짜리가 됐든 뭐 한 달짜리가 됐든 그 훈장 달고 뭐 재보궐 선거가 됐든 어디 나가서 국회의원 출마하는 정치 인생의 저는 그럴 새로운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 용으로 짧은 임기일 텐데 그분이 왜 나설까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제가 의혹을, 답을 한 거고. 예,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문제는 방통위하고 앞으로 이제 그 네. 언론장악 프로세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네. 국회는 국회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할 거다. 찾아서 제가. 예.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미리 탄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탄핵한다고 박문진 이사선임을 막을 수 있냐?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그걸 쪼개서 머리를 짜낼 테지만 네. 그럼 우리만 머리 씁니까? 검사 정권도 머리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네. 저는 이진숙이 와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탄핵할 테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분위기가 예를 들면 과방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과방위 전체가 똘똘 뭉쳐서 주장하는데 네. 민주당의 의원들이 설사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럼 우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고민 끝. 저는 방송에 나와서 말할 때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다 확인된 거 얘기해요. 제 스스로. 네. 이진숙은 만약에 불법적인 행위를 한 번만 해도 탄핵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럼 저를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의원들이 그런 분이 없으세요. 지금 속으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세상 사람이 100%가 다 똑같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 네. 이제 이진숙과 검사 정권이 네. 이 사안도 특수부 수사하듯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 8월 예를 들면 네. 저희가 24, 25일 날 청문회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7월 30일 날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거예요. 예. 그런데 29일이 소위 청문 마감일이에요. 근데 29일은 과방위를 열 수가 없어요. 과방위는 화요일, 금요일을 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7월 30일에 이제 열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를 해요. 그러면 그 논의 결과가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7월 30일 밤이나 7월 31일 날
재송부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재송부 요청의 기일이 김홍일은 1일이었어요. 네. 아이고 얼마나 바쁘면 네. 일주일인데 열흘이에요. 열흘. 네. 열흘인데 열흘 기한인데 1일 만에 했겠어요. 그리고 임명해 버렸어요. 이 1일을 안 주고 이진숙은 바로 7월 30일 날 임명할 수도 있고 31일 날 할 수도 있어요. 바로. 만행이죠, 만행. 이게 방송 장악을 위한 만행.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한 없습니다. 법률이라는 건 네. 이게 크게 도덕이 있고 예, 윤리 예. 그리고 이거를 법으로 최소한으로 이렇게 최소한이죠. 최소한으로 예. 해서 이건 왜냐하면 인신 구속을 시킬 수 네. 있는 게 법이니까 예.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이상한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김홍일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상상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법도 네. 어떻게 하나하나 다 법에 넣습니까? 네. 그런 허점이랄지 아니면 상식 파괴랄지 이런 일을 이 그런 정부가 하고 것을 있는 거죠. 법꾸라지적 판단으로 교묘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검사 정권, 네. 네. 그리고 판사 일부 검사 정권과 이제 같이 가는 판사들, 판사들은 대부분 그러면 괜찮은데. 적어도 7월 말 8월 초에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요거를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임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진숙 씨의 특성상, 네. 예,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답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사실 보여줘야- 자격이 없는 본인을 다 자격 없다는데 임명해 주신 데 대하여. 그러니까 빠르면 7월 31일 날 그냥 전체 회의 다 열어서 의결해 버릴 수도 있어요. 예. 바로 예, 그럼 우리 바로 탄핵하는데 그럼- 국회란 네. 본회의가 열려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시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놓고 무조건 네. 31일 날 의결하면 바로 탄핵해 본회의가 열려야 탄핵을 하죠. 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며칠 더 임기를 연장할지 모르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8월 며칠까지 연장할지 모르나 본회의는 8월 2일까지 열려 있고 네. 그리고 바로 8월 저희가 임시국회 바로 요구했거든요. 소집을. 네. 그러면 탄핵합니다. 네. 저희 예, 그러니까 책임 묻습니다. 늦어도 만약에 의결하고 나면 의결하고 나면 8월 초. 바로 8월 초에 예, 그런데 여기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밟는다. 밟는다. 수있다도 아닙니다. 저 밟는다. 밟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물어보신 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민주당은 이렇게 대응하는 거고요. 예. 그럼 박문진 이사 9명을 예. 혹은 6명을 예. 왜냐하면 여기에 3명이 야당 몫인데 이런 것도 다 관행 파괴잖아요. 근데 여지껏은 어쨌든 야당 몫을 뭐 여당 몫으로 임명한 예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법이 정하고 있는 것들이라 방통위원회나 방심위는. 네. 그런데 박문진 이사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관행상 해온 거예요. 오늘 이상인 직무대행이 옛날에는 KBS가 8대3이었다. 이따위 네. 얘기를 군부 독재 시절 얘기하고 사세요. 그냥. 예, 그러고 계시더라고. 네. 예, 그래서 요 야당 몫의 3명, 박문진의 3명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 이 9명이 뭘 하냐? 9명이 모여야 돼요. 이 9명의 소집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네. 박문진 사무처가 합니다. 이때부터는 MBC와 박문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그러니까 막 상당히 이제 상세하게 지지자들을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제가 네. 이 설명을 사실 문자로 다 하고 계시니 얼마나 원내와 힘드시겠습니까?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네. 제가 지난 의총에서 이거를 네. 또 설명했죠. 네. 하여간 지금 사실은 그런 상세한 얘기를 해 주셔도 아마 이제 애청자분들께서 너무 복잡하다.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큰일 날 생각하실 소리.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지금 동접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진숙 후보자 청문 자료 제출 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주식 매매, 외환 거래 내역, 입시, 학적 관련 뭐 이런 거 다 안 내고 있어요. 네,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검증합니까? 원래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청문회 네, 원래- 자료 안 내기, 예. 청문회에서 자격 없음이 증명돼도 임명하기 이게 네. 이 정부의 특징인데요. 네. 안 내고 있어서 이건 노정면 의원이 정식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네. 이거 의결한 자료들이라 네. 이거 고발해달라고. 고발. 네, 네. 저희가 자료 계속 안 내면 고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적 조치 다 하겠습니다. 사원 시절에 난폭운전 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거 이것도 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 그거는 뭐 본인이 안 내도 자료 다 찾은 것 같던데요. 네, 이미. 예, 그다음에 이진숙 탄핵하라고 하시지만 이 네. 이슈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 예. 그래서 동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하지 아니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어요. 어쨌든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 방송사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송사법 통과시킬 겁니다. 국회에서는. 그러면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네. 그러면 또 발의할 겁니다. 또 할 겁니다. 이 무한 반복의 궤도를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고 그 대통령을 하나로 만들고 우선 네. 뭐 이런 것부터 해야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네.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어요. 네. 정치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문제로 더 시끄러워졌어요. 아니, 현재 제일 소환. 이상한 거 네, 검찰 소환 조사는 네,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경호처로 들어가 가지고 제3의 안전한 장소로 가가지고 검사들이 휴대폰을 뺏겼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아니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가 휴대폰을 뺏겨야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해야 되는 무슨 얘기를 거잖아요.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사들이 휴대폰을 경호처에 반납하고. 그게 뺏긴 거죠, 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기자들도 그래요. 뭐 대통령 행사, 뭐 김건희 여사 무슨 만찬, 오찬 뭐 이런 거 갈 때 휴대폰 다 노트북 다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거 기자들이야 뭐 그렇다고 쳐요. 네. 이거는 검사, 갑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수사 검사인데. 수사 검사가 갑이고 네. 피의자는 그렇죠. 어쨌든 혐의자잖아요. 혐의자 그리고 피의성이 짙은 이 피의자는 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누구의 휴대폰을 뺐습니까? 이 장면으로 네. 이 사안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진짜 웃겨요. 아니 이거를 웃긴다니까요. 그냥 받아들인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만두세요. 검사들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진짜 존중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네. 특히 법률가를 존중해요. 아버지부터.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다니까요. 네. 김홍일, 이상인 두 분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이게 패싱당하고. 패싱당하고 절차도 다 무시당하고 본인 보고도 10시간 늦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출근길에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는 입장 표명이 없고 감찰 지시도 안 하고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존경심이 안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 그 요지가 뭐냐 법에 그러니까 이 수사 검찰 수사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성역이 없어야 되는데 어제 김건희 조사로 이 성역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네. 그런 인식이라면 성역이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이상해요.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정치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격한 그게 반응이 왜 그러냐? 네. 본인이 그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네, 스스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뭐 댓글 공작 수사하고 네. 이러면서 본인이 정치의 길로 들어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 조금만 약하게 하려 그래도 우리는 이원석 총장이 정치하려고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저런 분 모셔올 생각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국힘 가겠습니까? 사실 이원석 총장은 친윤 라인이고 한동훈 위원장과 그러니까요. 가까운 예, 그래서 걸로 알려져 있죠. 아니 그런데 이분이 뭐 국힘 가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된다고 칩시다. 네. 이 사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금방?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죠 일종의. 네.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민주당 저런 분 안 받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이원석 총장은 정치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할 생각 있으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정권이 사람에 충성하게 만든다 뭐. 네. 사실상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검찰 내부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원석 대 이창수 요 대립 구도로만 딱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창수 지검장을 누가 임명했는데요. 무리하게. 네.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예 싸움을 붙이려고 그 판을 짰다. 이런 고백으로밖에 전 안 보입니다. 아, 처음부터
초반부터 싸움을 붙이려고 이원석 총장 힘을 빼고 이창수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판을 짠 예, 거다. 그거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김주현 예. 민정수석실 만들고 그렇죠. 검찰 인사하고 예, 예.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하려는 수순을 밟은 거다. 그래서 그렇게 판을 짜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짜잔 등장했잖아요. 아 이제 안심해도 되나 이렇게 네. 생각한 거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공개 행보를 없죠. 바로 시작을 그때 하고 바로 있지.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찰 인사 끝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이진숙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만 자괴감을 느끼는 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네. 일본에 대하여 굴욕적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뿌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네. 문부성 장학생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일본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격했다는 요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친일파를 비난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일제 36년 치하에서 고통받던 우리는 지금은 친일파를 비난하면 좌파라고 욕을 먹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진숙 내정자가 답변을 안 한 것들을 보면 되게 일본 문제입니다. 이번 서면 답변에서. 그런 사람만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아,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의 안 했습니다. 방통위원장 내정자로서 부적절하다예요. 오. 제가 일본 문제에 대해서 유독 딱 하나만 답했어요. 독도는 한국 땅이다. 나머지는 거의 답변을 안 했습니다. 대부분을. 근데 저는 이 아니 자리에서 교과서 문제 답변 거의 안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도 답을 안 했어요. 제가 어제 쭉 네. 보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진숙 청문회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진숙 내정자는 특히 방송 쪽에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사람 보세요. 방통위원장이 네. 이효성. 정말 방송 쪽에 뼈가 굵은 교수 출신이며 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신 분이에요. 네. 한상혁. 예. 이분은 뭡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언론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김홍일 위원장 제가 방송에 대해서 관심 있었냐 끝까지 답변 못했어요. 40초 이상 침묵. 네. 이 판을 짠 게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청문회지만 이건 간접적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다 이렇게 보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휴대폰도 뺏기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장소도 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리로 오라고. 네. 그게 뭡니까? 그리고 또 아련하러 간 거지. 내가 이거 조사 노출되면 나 조사 못 받아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 염려가 있어서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를 못한 거다라는 게 누구죠? 이창수 지검장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은 그 말을 하는 순간 검사이기를 포기한. 검사가 아니다. 네, 그냥 네. 김건희 호위무사의 대장을 하겠다. 네. 예, 그런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요, 저는 네. 휴대폰 뺏긴 거 경호처에 네. 이거 특종을 채널A가 했다면서요.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 예. 동아일보가 좀 법조가 세긴 합니다. 센데 네. 이거는 보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보도를 왜 안 해요? 이런 보도를. 아니 해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이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니까 특종을 한 거잖아요. 네. 상황이 그렇다고요. 네.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쓴 거다. 네. 네. 아 이거 안 쓰면 안 되죠. 이런 아니, 걸 알고. 근데 안 쓰면 안 되는데 되죠. 안 쓰는 게 한두 개입니까? 저는 보수 언론이 네. 민주당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렇겠죠. 거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기자들 잘 안 만나고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TV조선인가 어디 기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연락을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제가 막 가니까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게 제가 김건희 여사 과거 모든 거 다 갖고 있죠? 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엉겁결에 네. 제가 말을 시킨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다 갖고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예. 말을 하더라고. 보수 언론이 차곡차곡 네. 자료를 쌓아놓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때가 되면 풀한다더라라는 소문은 뭐 기자들 사이에 돌고 눈 뜨고 있긴 못 하죠. 보는 지경. 예, 그러니까 칼럼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 한계가 어딘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임계점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3부부터. 지났죠. 네, 3부 나오면서 네, 유상목 의원님, 유상범. 유상범. 네, 그 3부는
3부는 골프 예, 3부다. 삼부다. 결국엔 임성근 사단장이 3부 탄핵했죠. 없다고 그 얘기했어요. 발언. 그거 왜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그분이 유산부 씨가 됐어요. 예, 유산부인데 네. 저는 그 장면이 그래도 그 저희 해병대 사령부 그 골프에 3부가 없다. 네. 차마 그 거짓말은 못하는구나. 3부가 있다는 무슨 뜻인데요? 그러니까. 불 켜놓고 예. 골프 친다는 건데 네. 그거를 3부가 있다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 군대는 네. 정말 네. 위신이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는구나. 아주 단호하게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3부는 없다고 얘기를 예, 했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국방부가 이미 확인을 해줬어요. 3부는 그렇죠. 없다고 국방부가 확인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또 억지를 놓으니까 이제 임성근 사단장조차도 3부는 없다라고 확인을 아니 했고 답을 다만 안 할 수도 있지. 거짓말은 계속했어요. 당연하죠. 네, 계속 거짓말을 하고 특히 그 뭡니까? 초청장. 네, 초청장과 검사와의 관련해서, 대화. 네, 그거 다 거짓말을 했었죠. 근데 나중엔 또 서면 답변을 통해서 자기가 초대한 거 맞다, 송호종 씨. 이런 얘기를 위증 했습니다. 고발 당할까봐. 위증은 굉장히 중한 죄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네, 지금 이게 과거 같으면 보수 언론이 거짓말장이 하나 보호하려고 나라를 흔드나 이렇게 나가서 네, 최소한 임성근 꼬리 자르기는 해주잖아요. 네.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예. 근데 검찰과 관련해서는 보수 언론도 참을 수 없기에 이런 사실까지도 다 폭로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그렇게 좀 드려야 봅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26일 날 청문회 또 있어요. 24, 25 이진숙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명품백 청문회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최은순 여사, 최은순도 최은순 씨도 안 나오고. 그럼 최은순 고발해야죠. 뭐 고발해 김건희도. 하겠죠. 예, 다 여사- 고발을 하겠죠. 여사님 가족 고발 바랍니다. 그리고 뭘 좀 밝혀야 된다고 보세요. 지난 청문회에 이어서 이번 네. 청문회에서도 반드시 밝혀야 될 규명되어야 될 의혹은 어떤 거라고 그거는 임성근 구명의 루트. 생각하세요? 네. 예, 이종호 그 다음에 누구 네. 이거 밝힐 수 있을 것 같던데요. 임성근 사단장이 네. 그 해병대 사령부에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네. 그 거기에 그 송모 씨도 있고 네. 거기 이종호 씨도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송모 씨와 임성근 사단장이 촬영한 사진도 공개됐잖아요. 사진이 다. 네, 근데 네,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씨가 같이 찍은 사진 네. 그게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사진은 아직 확보는 안 된 것 같은데 누가 확보를 한 모양이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확보를 한 나오길 모양이네. 기대하고 네. 아닙니다. 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루트를 따라가서 밝혀야 되는 건 로비 경로. 그 로비의 최종 종착점이 누구냐. 네. 요거 하고요. 누구로 의심하세요? 저는 당연히 의심하죠. 그분을. 왜냐하면 김건희 이종호 여사. 씨가 네. 10억을 김건희 여사가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빌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투자를 받아서 돈을 굴려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10억을 빌려주는 관계가 보통 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남편한테도 안 빌려주겠네. 그래서 네, 김건희가 애기였는데 많이 컸다. 그거는 그런 말을 한 건 사실로 보이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애기였는데 영부인이 됐다. 됐다. 그 말한 건 사실이고 예. 그게 허언증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허언증 있는 사람한테 15억을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800에 7070이 예. 누구 전화냐. 예, 그거랑 그게 거의 대통령 이거나 누군가로 지금 거의 밝혀진 거잖아요. 거의 예. 그래서 요 두 개만 쫓아가서 네. 꼭지를 따야 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회가 한여름에 비는 진짜 폭포수처럼 내리는 가운데 네. 예, 저 할 말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열정적으로 하죠. 근데 네. 과방위하고 법사위가 예, 그 계속 겹쳐요? 아니요 겹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전 여기만 네. 막 돌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다 같이 좀 하자. 어제 정무위도 열리고 했던 것 같은데 정무위 그래서 그건 다행이고 네. 더 하셔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정무위 위원장이 저쪽이라 예. 그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 보면 다 같이 일하자. 네, 국방위도 안 되고 외통위도 안 되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가 팡팡 안 돌아간다. 그리고 거기는 예. 괴로워해요. 예. 처음에는 이랬어요. 과방위가 너무 바쁘니까 과방위를 한 4번쯤 열고 나니까 보좌관들이 모여서 1년치 할 일을 우리 다 했다. 이러고 에이.
진짜 빡세게 예. 한 거예요. 예. 보통 상임위 뭐 한 달에 한두 번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6번 열었더라고. 오. 한 달 20일 만에. 세상에. 한 달 반 만에. 네. 그런데 밥값하는 상임위. 밥값 이상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밥값 그거보다 이상하는 상임위. 다른 상임위에 있던 보좌관들이 처음에 과방위 보좌관들을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네. 본인들 상임위가 안 열리니까 네.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열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저에게 전화하고 메시지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정청래 위원장처럼 못하냐? 아. 진짜 메시지 많이 오고 아, 그래요? 지역에서 만나면 그러십니다. 어머. 그런데 그러지 좀 마세요. 저는 마음도 약하고 정말 속도 좁은 사람인데 최대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를 해주셔야 힘이 나지. 네. 진짜 정청래 위원장처럼 못하냐고 노골적으로 막 저한테 네. 정청래처럼 좀 퇴장도 시켜봐 막 이러세요. 네. 그런데 저는 또 거짓말을 못하니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과방위는 정청래 위원장한테 묻어갑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진짜 잘하고 계시고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나 또 과방위에는 그렇게 그 위원장이 네. 막 발언권을 제지할 정도의 분이 아직은 안 계세요. 예. 그러니까 과방위는 아직은 예. 저를 모욕하긴 했습니다만 예. 제가 그게 모욕으로 안 느껴지고 뭐 두에 있는 거 맞아요. 뭐 이렇게 맞고 민주당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지만 네. 만약에 그 광모 의원이라든가 유모 의원처럼 하면 저희도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렇게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화나면 또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의원님이 소심하다 그러니까 저 소심하고 전혀 속도 그럴 것 좁고 같지 뒤끝도 장렬이고요. 그래서 안 까먹고요. 근데 저희 간사가 워낙 꼼꼼하게 일을 잘 챙기고 네. 저보다 또 굳세어라 예. 굳세어라 금순이 굳세어라 김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꼭 하실 말씀 있으시다는 게 이 대목이신가요? 저 이거였습니다. 네. 또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각자 역할을 잘해주시고 지금 그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몇 상임위가 가열차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구경하시는 느낌도 좀 들어요. 언론 시민 단체나 뭐 이쪽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 화도 살짝 냈어요. 네. 비공식적으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국회는 국회 역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시민단체나 그 사회단체도 열심히 좀 하세요. 네, 네. 예, 양비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움직이시겠지만. 최민희 의원님도 잘하고 있어요. 최민희 의원님 젠틀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예. 저 그런 거 원해요. 예, 굉장히 그 응원 댓글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고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양일간 열릴 인사청문회 네. 취재 편의점에서도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